인천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현장 최고위원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어제 검찰에서 12시간 넘게 가까운 조사를 받고 첫 민생 행보를 바로 다음 날인 오늘 재개하는데요. 어떤 얘기하는지 한번 가리지 않는다. 들어보겠습니다. 해불양수의 도시 인천에서 제57차 현장 최고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국민의례는 생략하고 회의 참석자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계양구 을 지역위원장이면서 우리 당 당대표이신 이재명 당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네, 김교흥 인천시당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박홍근 원내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인천이라서 좀 순서를 바꿔달라는 특별한 요청이 있었는데요. 예, 박찬대 최고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정청래 최고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자, 지금 현장 최고위 모습 네, 함께 보고 계신데요. 지금 소개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남국 의원이 아마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가 최고회의를 시작하겠다라고 땅땅땅 쳤고요. 시작을 알렸고 그 이후에 각 지도부들을 소개해주고 있는데 이 대표 얼굴을 가만히 보면 미소도 보였고 표정이 그렇게 어제 검찰 조사 12시간 받은 사람의 표정보다는 좀 컨디션이 좋아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박선미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원래 성남FC 건으로 소환 통보를 받았을 때부터 상당히 자신감이 있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전해져 왔습니다. 아무래도 성남FC의 그 쟁점 자체가 명확하고 그리고 이미 3년간의 경찰의 수사를 통해서 불송치 혐의를 받았던 만큼 상당히 자신감 있는 모습도 있었고요. 그리고 어제 본인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 또는 하지 않고 싶었던 이야기까지 다 잘 이제 정리를 하고 온 모습인 것 같고 기본적으로 지금 성남FC는 결국에 법적인 해석의 영역이 남아있는 부분이고 증거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검찰이 좀 더 입증해야 되는 부분이 남아있다고 이재명 대표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민생 행보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재개하고 기자회견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자신감 있는 당대표로서의 모습을 좀 보여주려는 의도가 부각돼 보입니다. 기자회견이 날짜가 12일로 네, 12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표정 관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느낌만으로 얘기할 수는 없고 정치인들은요 둘이 막 싸우다가도 카메라가 딱 나오면 활짝 웃습니다 원래.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어제 12시간 조사 받은 건 조사 받은 거고 그다음에 오늘은 표정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오히려 정치적으로는 맞는 분석이 아닌가 싶은데요. 알겠습니다. 표정 관리를 하고 있다. 이런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또 12일 내일 당장 기자회견도 있으니까요. 아마 또 바로 이렇게 민생 행보를 이어가는 것, 경청 투어하고 지금 민생 행보를 이어가는 건 아무래도 곧 있으면 설 명절이 시작되면 밥상머리 민심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또 정치인들 아니겠습니까? 검찰 수사로 밥상머리 민심을 잃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도 엿보이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자, 이 대표의 목소리 직접 좀 들어보겠습니다. 최고위원회가 다른 어느 때보다도 많은 분들 참석하에 성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산업화의 첫 출발지이고 또 동북아를 대표하는 국제도시인 인천에서 현장 최고위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인천은 경공업부터 중공업 그리고 미래 바이오 산업까지 넓은 산업 스펙트럼을 갖춘 전망 있는 도시입니다. 근대화의 문을 열었던 인천이 대한민국의 미래와 대전환도 책임질 수 있도록 아낌없이 민주당이 지원하겠습니다. 위기의 파고가 어느 때보다 높지만 국민에게 새로운 희망을 드리고 인천과 대한민국의 더 나은 내일을 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천의 재도약 민주당이 책임지고 뒷받침하겠습니다. 어제 정치검찰에 맞서서 당당하게 조사에 임하고 왔습니다. 주권자를 위한 성실한 노력을 범죄로 둔갑시키려는
검찰 정권의 폭력적인 왜곡 조작 시도에 앞으로도 굴하지 않겠습니다. 당당하고 의연하게 저들의 야당 파괴 그리고 민주주의 파괴 시도를 분쇄하겠습니다. 검찰이 어떤 모략과 날조를 해도 결국 국민과 역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역사의 전진을 믿으면서 정부가 포기하다시피 하고 있는 민생 위기 극복에 전념하겠습니다. 정권의 폭정과 정권의 무도함에 국민과 함께 맞서 싸우겠습니다.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초유의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지난해 이미 사상 최악의 무역 수지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서 핵심 품목들의 수출도 줄줄이 역성장 늪에 빠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경상수지 또한 석 달 만에 이재명 대표가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 밝힐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검찰 수사 내용을 다른 민생이나 어떤 다른 부분으로 덮으려는 의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당당하게 본인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왜곡 조작 시도 굴하지 않겠다. 그리고 여당이 포기하다시피 한 민생을 챙기겠다. 정권의 무도함에 국민과 함께 맞서 싸우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창호 대변인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굉장히 모순됐다고 보는 게요. 새로운 사실이 나타났기 때문에 수사를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그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한 도리고, 그리고 국민이 이전에 공당의 대표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대표로서 또 사법에 당당히 응해하는 게 도리인데, 지금 방탄국회를 만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여당이 포기한 민생이라 그러는데, 민생을 그렇게 강조하면은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고 싶어하는 3대 개혁에 우선 협조하는 게 자세입니다. 왜? 3대 개혁은 모든 국민에 해당되고 우리가 그간에 하려고 했던 거 못했던 가장 큰 문제가 노동개혁, 그리고 교육개혁, 그리고 연금개혁이지 않습니까? 연금개혁은 어느 정부도 손대지 못하고 하던 거를 박근혜 정부에서 1차로 했고 그 다음에 마무리하겠다는 건데, 그것을 안 하겠다면서 민생을 하겠다. 그건 모순이죠. 알겠습니다. 수정민 대변인 짧게 좀. 짧게 얘기하면요. 개혁이 말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협조요. 구체적으로 뭔가 사안을 가져오면 하죠. 지금 현재 보면 현 정부는 안보도 입으로 하고 개혁도 입으로 한다. 그렇게 해서는 말하자면 민생을 챙길 수 없습니다. 그런 말씀으로 대신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현장 행보, 인천에서 열리고 있는 최고위 회의 생중계 모습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내일 또 기자회견도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잘 준비를 해보겠습니다.